2001년도에 여러분 이제 수능에 이미 출제가 됐어. 그래서 아주 옛날이기는 하지만 수능에도 한번 나오고 2002년 바로 1년 있다가 9월 여러분 평가원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015년 여러분 이제 7월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022년 이제 최근이죠. 여러분 이제 9월 모의고사 이때도 수능 특강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 지금 꽤 많이 나온 작품이어서 여러분 얘도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연시조나 아니면 사설시조 넣어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주방 가사잖아 얘들아. 그러면 주방이 무슨 뜻이었지? 주방? 여자가 기거하는 곳. 그러면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성의 삶과 한해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능 특강에 개녀가 같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여성의 덕목, 여성의 삶 이런 것들을 들어갈 거라서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주방 가사들의 모습에서 보다 보면 여러분 이 여성들이 계속 인내하고 감내하고 혼자서만 계속 참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내하고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조선 시대에 여러분 이제 가부장제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뭐 처처의 갈등이라든지 뭐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혹시 여러분 수평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거기에서도 수평이만 고난을 겪어. 남자 주인공은 막 태평하게 잘 지내는데 수평이만 고난을 겪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여성에게는 여러분 어떤 여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지. 근데 남자는 여러분 이제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대의 사회적 가치관은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아들을 못 낳아도 이건 여자 탓,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여자 탓, 혹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이 규영가는 남편이더라 계속 기생집에 다니거든. 근데 그 기생집에 가는 것도 사실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여자 탓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당시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이 작품을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떤 내용들이 기출에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어서. 그럼 여러분 하마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거 절대 현대풀이 안 해준다 얘들아. 이거 옛말 그대로 기출에 출제하니까 이거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이미 벌써 그치? 그래서 이미 벌써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엊그제 젊었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예뻤고 젊었는데 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게 과거. 자 이제다 늙었다라는 건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니까 이건 현재.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갈게.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이 없다. 여러분 소년행락 한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소년 시절의 행동들이 모두 어떻다?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소년 시절은 내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나는 항상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살 때, 6살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그때로 행복했던 기억으로 지금도 행복할 수 하지만 그때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다시 얘기하고 그때 돌아간다고 해도 그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러도 말해도 속절없다,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야. 소용없다. 자, 늙어서 서러운 말씀을 하려고 하니 목이 베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늙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두 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서럽대. 그 다음에 여러분 목이 메인다라는 건 뭘 흘릴 때 얘들아 목이 메이지? 눈물 흘릴 때 목이 메이잖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슬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서러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과거랑 현재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부생모육 신고하여. 이런 부생모육 환자 이것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이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시고 신고하여. 여러분 자, 이 고자는 여러분 이제 어떤 나의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얘기할 때 이 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무슨 고자예요? 고통스러울 때 할 때 고자에 맞아. 그럼 이거는 고통과 고생을 할 때 이 말을 써. 그러면 고생하고 있다 혹은 고통스럽다 이걸 얘기할 때 쓰는 고자야.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내실 때 고생스럽게 나를 길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고생했다는 건 내가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거죠. 사랑으로 키워주시니까 내가 어렸을 때가 어떤 거야? 너무 즐거웠던 거야. 부모님의 사랑받고 예쁘게 자랐으니까. 자, 홍우배필을 못 빨아도 군자 호구를 원했는데, 자, 이러면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아는 단어를 어떻게든 찾아봐 얘들아. 배필. 그럼 배필이 뭐야? 배필? 배필은 내 짝, 남편, 아내 이걸 배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헌은서로는 여자니까 남편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의 남편은 공후를 바란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공후가 공작, 후작이란 말 들어봤어 얘들아? 신분, 관직이야. 그러면 내 남편감으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을 원했던 건 아니다. 자, 근데 군자호구는 원했대. 그럼 여러분 군자호구라고 했을 때 자기의 남편감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호구는 그 약간 모질이 호구 말고 얘들아 여기서 호자는 좋아할 호자거든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군자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군자는 대부분 이제 소인에 받는 말이거든요. 그럼 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부분 덕을 많이 쌓아서 공부해가지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을 군자라고 해. 그러면 자기는 덕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분만 높고 여러분 이제 약간 망나니 이런 사람들보다 뭐 아무것도 조건은 없어도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덕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5번에서는 화자의 이상형을 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상, 나의 배필로서의 이상을 제시한 거죠. 자, 근데 삼생이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이라. 자, 여러분 삼생의 뜻을 보면 이게 얘들아 전생, 현생, 여러분 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전생에 업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약간 무당들이 약간 이런 말을 쓰거든. 전생에 업이 많이 쌓여서. 그럼 여러분 원업이라고 하면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얘는 내가 죄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월하의 연분으로, 여러분 월하가 신이거든요. 신. 자, 월하노인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 내 배필을 정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양 신화에서 월하노인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손끝에다가 빨간색에다 실을 묶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붉은색 실을 연결해줘가지고 이러면 이 실이 연결된 사람이 바로 내 짝인 거야. 그럼 이 실이 얘들아 막 엉켜있잖아? 그러면 인연을 좀 힘들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끈이 이렇게 쫙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이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누구랑 결혼해라 라고 이런 신이 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전에 죄가 많아가지고 월화노인이 나에게 짝지어준 연분, 내 남편감은 장안유역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군자호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만나기를 원했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안이 무슨 뜻이더라 얘들아? 도시 수도. 그치? 얘는 도시 수도라는 뜻이고, 이러면 유협이라고 했을 때 유자가 놀유자야. 놀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은 놀러 다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경박자라고 했는데, 일단 자자는 아들 자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경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경박하다라는 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 아니죠. 가볍고 경솔하고, 여러분 조금 이제 너무 행동거지가 너무 여러분 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이런 경박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면 저 내가 원하는 군자랑 여러분 이 모습이 같아달라요? 너무 다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놀러만 다니지, 덕을 많이 쌓아서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경박한 사람을 남편감으로 만난 거야. 그럼 이때 꿈같이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 진짜 와 너무 꿈같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꿈에서조차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러면 이때 꿈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완전 부정적인 말이야 얘들아. 뒤에 꿈이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의미 차이 구분해보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내가 전생이나 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운명이 이미 전생에서든 현생에서든 내생에서든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운명론적 세계관. 그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명론적 세계관. 여러분 여기 6번, 7번에 여러분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수능에서도 쓰기는 써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보다는 어떤 상황들이 결정되어 있는 삶이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해. 그래서 선생님 둘 다 쓸게 얘들아.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나의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형이 얘들아 그대로 성공한 게 아니라 이상형이 좌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꿈같이 경박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형이 좌절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이상형이 좌절되었다.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8번. 자, 당시에 여러분 용심하기가, 여러분 용심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인지 알아 얘들아? 쓸 용자거든? 그러면 뭘 쓰냐? 마음 쓰다. 마음을 쓰는 것이 살얼음을 디디는 것만 같았대. 그러면 여러분 살얼음을 디딘다는 건 잘못 디뎠다가 내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태위태하죠. 그러면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위태위태했다. 그러면 이걸 지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원관념이 뭐냐면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과 위태로운 마음을, 이걸 여러분 살얼음을 디디는 것만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째 갈게. 여러분 3528 겨우 지나서, 근데 우리 고전 소설하고 고전 시가에서 숫자나 나이를 표현할 때 그대로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표현해요? 곱하기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저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야 얘들아? 15살, 16살을 겨우 지나서 천연여질의 절로 일어나니, 이러면 이런 표현 한자니까 어려운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아무런 여러분 별표 표시 안 해주고 있잖아요. 수능 때까지 이걸 안 해주는 이유는 이 작품은 워낙 얘들아 기출에 여러 번이 출제되기도 했었고, 이 작품은 여러분 절대 현대풀이를 안 해주는 작품 중에 하나야. 관동별곡도 그렇거든 얘들아.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왔던 작품들은 여러분이 다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한자어들은 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15살, 16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젊고 얼마나 예쁘고 생그러울 거야. 그러면 그 생그러운 모습이니까 천연여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쁜 얼굴
뭘로 생겨나니? 이 얼굴, 이 아름다운 얼굴과 이런 태도로 100년 기약을 맺었대요. 결혼을 하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봄바람 가을달이 배올에 푹 지나가듯.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연광 한자 다 읽을 수 있지. 연이 해년자니까 내년이란 뜻이고, 광자가 빛광자니까 여러분 매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 빛처럼 지나가더라.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거네. 자, 여러분 이 모의고사에서 이 규원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자, 시간에 대한 인식은 빠르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빠르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여기는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주관적인 인식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왜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가는 건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 별로 안 들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요맘때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제에 가서 놀고 있어. 연예인 보고 얘들아 주점에서 계속 술 마시고 해야지.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다시 공부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다시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 여러분 내년 이렇게 20대가 되는 거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 안 드는데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잖아. 시간 정말 빨리 가. 그러니까 눈만 깜빡하면 일주일 지나 있어. 눈 깜빡하면 얘가 진짜 한 달이 축축축축 가버리거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자도 내가 결혼하고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주관적인 인식인 거지. 근데 이게 여기에도 들어가네. 봄바람 가을달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잖아. 이 시간이 배올에 푹 지나간대요. 그러면 배올에 푹 지나가듯 여러분 직유법을 사용해서 얘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동일한 부분인 거지.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인식까지 정리했으니까 여기 조물이 다시하다라는 말에서 해석할게. 조물주가 다시한대. 여기 여러분 이 시가 무슨 시자냐면 시기하다 할 때 시자거든. 여러분 왜 신이 조물주가 나를 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랐죠. 아까 얘들아 즐거웠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허난서론의 집안이 되게 빵빵한 집안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아버지도 권력을 되게 잡아서 관직에 오랫동안 있었고 높은 관직까지 오르고 오빠들도 다 관직에 오르고 이러면 동생도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네. 이러면 허난서론의 동생이 누구예요? 허균이거든요. 여러분 허균은 뭐 쓴 사람이에요? 홍길동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이 되게 유명한 집안이야. 근데 여러분 허균이 어느 정도까지 관직에 오르냐면 여러분 여기 정승까지 올라가요. 삼정승의 정승. 그리고 자기 딸을 여러분 세자빈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완전 빵빵한 집안인 거 알겠지? 그런데 이 허난설화는 집안도 괜찮고 부모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 딸이 너무 아까운 거야. 원래 이제 좀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거든, 얘들아. 약간 늦둥이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쁜데 이 딸이 초 천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로 천재냐면 허균이 누나가 죽고 나서 누나의 유언이 자기가 쓴 작품들을 다 불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허난서론이 글을 되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입장에서 이걸 불태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유언이잖아. 유언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쭉 누나가 쓴 편지나 아니면 자기한테 보내줬던 거나 아니면 누나가 남긴 책들을 쭉 읽고 불태워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한 걸 그대로 써요. 근데 베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기억을 해가지고 썼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천재 알아요? 이렇게 읽으면 다 스캔해버리는 사람인 거야. 근데 허균보다
허난설원이 더 똑똑했대. 그러면 허난설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여러분 나이인데 여러분이랑 여러분 초등학생이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진짜 완전 천재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들이랑 같이 앉아서 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왜?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쓴 글들이 이미 중국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뭐든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 집안도, 재력도, 그 다음에 명성도, 여자로서 가질 수 없는 여러분 공부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를 심히 시기해서 자기를 이런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기에서 시간이 훅 지나서 설린환, 여러분 이 안자가 무슨 안자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너 안색이 안 좋다 할 때 안자인데 안색이 뭐야? 얼굴, 그치? 이 얼굴이 뭐 같다? 꽃 같다? 얼굴이 무슨 색 같다? 눈처럼 하얗다. 그러면 이건 예쁜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쁜 얼굴은 여러분 아까 천연여질이라는 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과거의 얘들아 이 예쁜 얼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자 면목 가증이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면자도 무슨 면자야?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할 때 면자인데 얼굴 그러면 얼굴이 증오 이러면 증오할 때 증자거든요. 이게 미워할 증자예요. 그럼 어떤 얼굴이 되었다? 미운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미운 얼굴이야. 그러면 이 미운 얼굴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주름살도 생기고 얘들아 생기도 없어지고 얼굴이 얘들아 축 처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현재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지금 결혼을 잘못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못생긴 얼굴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집안이 빵빵하고 좋은 집안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시켰을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난설원이 아버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띄고 살았거든요. 결혼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노처녀가 된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17, 18이면 노처녀였거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 어리지만 그게 옛날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빨리 결혼을 했었으니까 17, 18 이 나이가 되면 노처녀, 혼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기를 놓치니까 이러면 결혼을 이러면 골라서 할 수가 없고 이러면 들어온 혼처를 보았더니 얘들아 별로 다 별로야.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명망 있는 집안에 보내자. 그 명망 있는 집안에 여러분 그래도 뭔가 문벌이 있는 집안으로 보내자 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남편은 관직에도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허난소연이 처음 결혼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 정도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빨리 보냈더라면 좋은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이런 걱정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이만 들고 있구나 이런 인식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14번을 한번 봐봐 얘들아.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이미 나를 괴일까. 여러분 괴다가 무슨 뜻이더라? 사랑해 주실까. 그치?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이렇게 흉측한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답이 이미 정해졌어. 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 내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있으면 이거 무슨 정서가 나와야 돼 얘들아? 탓하는 거. 원망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자기를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집에 남편의 사랑을 안 주고 남편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건 남편 탓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얼굴이 못생겨져서 그렇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여러분 깎아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이거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되냐면 자조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탄식이 들어가서 이걸 자탄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한탄, 자기에 대한 탄식.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분명 봐봐. 이건 남편 탓이야. 남편이 아내를 방치한 거잖아. 근데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 여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 부분의 여러분 바로 당대 여성들이 이 가부장제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치관은 이건 여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부분은 여러분 당시 여성들의 가치관이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갈게. 스스로도 참게하니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참혹하고 괴상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스스로가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서리법이 또 나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자기 원망하고 자조적으로 자탄하고 있는 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3, 3,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는 시간하고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야유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을 하네. 여러분 혹시 아까 유자가 무슨 유자였는지 기억나? 장한 유혁. 놀유자야. 맞아. 노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서 노는 곳이냐면 기생들과 노는 곳이에요. 기생집이야, 기생집. 그러면 남편이 맨날 기생집에 갔었으니까 그 기생집에 새로운 사람이 왔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라고 내 남편이 안 오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때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기생이야.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안 오나?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화자는 여러분 이 다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얘들아 집에 못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여자는 나랑 사랑을 두고 싸우는 연적이 되는 거야, 연적.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모 표시는 방해물이 된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내신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 세 사람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세 사람 밑줄 긋고 저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고전시가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 만전춘별가 배웠잖아.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 다른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소와 여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오리가 소에 가서 자고 여울에 와서 안 잔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 연못이 다른 여자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선지를 줘서 똑같은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내신에 나오는 문제고 여러분 이거는 기생에서 방해물로 해가지고 여러분 수능에서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그럼 여기서 나가 있는 주체가 누구야? 나가서 맨날 여자랑 노는 남편을 얘기하지. 근데 이런 기출에서는 이걸 화자가 밖으로 나가서 꽃 구경을 하며 마음을 달랜다 이런 표현 나온 적 있거든. 이거 완전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그 기출에서는 항상 주체와 객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누가 행동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체는 남편이에요. 자,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이러면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규원가에서 이 단어 나올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하라고 했었잖아.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단어였지? 백마 얘들아 흰색 말이니까 뽀대 난다고 했고 이러면 우리 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는 화려한 치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여러분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원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니 소식을 알 수 있겠니? 이러면 소식조차 끊긴 거야. 집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서리법을 써서 화자가 얘들아 뭘 제시하고 있냐면 임의 부재를 제시하죠. 임의 부재를 제시한다.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20번, 21번 한번 볼게. 이러면 남편이 소식이 끊겼으니까 우리의 인연이
헤어져 있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말은 내가 남편이랑 소식이 끊겨 있어도 남편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남편 생각이 계속 난다라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21번도 남편의 얼굴을 못 보거든 차라리 그립지라도 말았으면 이 말은 그립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서 22번. 자 12대 길도 길구나. 여러분 우리 언제를 여러분 12시간으로 나눠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죠. 2시간씩 묶어가지고 그럼 그냥 하루야 하루. 하루도 길고 길구나. 그러면 30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한 달도 지루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한 달이 여러분 얘가 지루하다.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내가 젊었다가 나이가 들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인식을 했어? 엄청 빨리 지나간다라고 인식을 했지.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대. 길고 길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아까 앞에 빨리 가는 거랑 느리게 가는 거. 시간에 대한 인식 느리게 흘러가더라. 그럼 이것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죠. 자, 왜 어떤 거는 빠르고 어떤 건 느리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내가 나이가 드는 건 빨리 가는데 내가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옥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얘들아 누구랑 의미가 똑같냐면 사상, 규방이랑 의미가 똑같네. 여러분 규방은 이제 여자가 기거하는 곳이었지 아까? 그러면 여자가 기거하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매화는 우리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매화는 어떤 계절을 알려주는 애지 얘들아? 봄. 맞아. 겨울 말에 펴서 봄까지 피니까 봄. 그러면 봄을 환기하는데 이때는 자연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봄이 여러 번이나 지나갔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치 눈이 섞어치니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럼 여러분 눈이 내리고 구준비가 내려. 근데 여러분 구준비는 어떤 비를 얘기하는 거야? 장맛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맛비도 계절을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24번하고 25번은 우리 표현법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문장 구조 좀 비슷하니까 여러분 대구 사용하고. 자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는데 저 자취눈이 발자국이 찍히는 눈이야. 그러면 눈이 좀 쌓였어 안 쌓였어? 눈이 좀 쌓였거든. 눈이 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눈이 오면 눈이 오는데 내 님은 어디 가서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 기후가 좋지 않을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우산은 들고 갔나? 집에 올 때 미끄러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밤에 눈이 내릴 때 내 님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름날 얘들아 장맛비가 내릴 때 장맛비 비는 맞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구준미하고 자취는 내가 님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그리움을 꺼집어내게 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객관적 상관물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 객관적 상관물을 쓰는데 여러분 계절과 그 다음에 정서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바로 여기서는 눈과 비예요. 자, 매화는 그냥 계절을 나타내주는 거고 여러분 쟤는 내 감정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취눈하고 구준비는 나의 감정까지 끄집어내니까 객관적 상관물. 자, 그 다음에 삼춘화류. 여러분 삼춘화류 이제 다 읽을 수 있지? 봄에 꽃 피고 버드나무가 피어있는 봄에 호시절. 여러분 호가 무슨 호자더라? 좋아할 호자잖아. 그러면 좋은 시절에
경물. 여러분 경물도 한자 다 읽어야 돼. 경자가 경치 경자에다가 물건 물자였거든. 선생님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걸 자연에서 쓰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속세라는 뜻이었는데 물자는 원래 물건 물자라고. 그러면 경치에 대한 물건은 두 개 앞에 나온 화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자연물들이 시름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연물들은 여러분 지금 시름이 없는데 근데 화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시름과 얘들아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잖아. 시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자연물하고 화자는 대조되네. 그게 대조가 되면서 내가 시름이 많은 걸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도 여러분 내 감정을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경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여기도 객관적 상관물이네.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분 대조가 되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대조가 되고 있다. 자, 27번 가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서 울 때. 여러분 자, 가을에 실소리 뭐더라? 귀뚜라미, 그치? 자, 그러면 이 귀뚜라미가 여러분 상이 뭐냐면 침대야, 침대. 자,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울어야 될 사람은 나죠. 귀뚜라미가 아니라. 그러면 귀뚜라미가 정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정서를 얘한테 넣어놓은 거네. 그러면 여기 뭐가 써야 되더라? 감정 이입이 쓰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객관적 상관물이 3개, 그 다음에 감정이입해서 하나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23번부터 27번까지 읽었는데요. 23번부터 27번까지 여러분 혹시 계절이 어떤 계절들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래? 봄도 나오고 여름도 나왔지, 가을도 나왔고 겨울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사계절 내내 혹은 1년 내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계절 혹은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얘를 순행적 구성이라고 봐도 될까? 얘는 순행적 구성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계절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순행적 구성이라고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계절의 흐름이라고 봐도 될까? 여러분 자, 우리 그 예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야 그걸 이제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섞여 있어도 사계절 내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지금 수능특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특강을 풀이해주는 그 사용설명서에서는 여러분 이거 계절의 흐름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쓸게요. 계절의 흐름은 된다. 이렇게. 그럼 면왕정가처럼 우리 수능특강에 있던 면왕정가처럼 시간이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만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계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할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아까 얘가 속절없다가 소용없다라는 뜻이었지? 소용없이 햄만 많대요. 이러면 햄이 무슨 뜻이에요? 해다가 뭐지? 해다? 생각하다의 명사니까 그러면 생각이 많다. 근데 여러분 잠도 안 오고 이러면 계속 이 남편 생각만 하게 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29번 갈게.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럼 여러분 이 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내가 살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화자는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거야.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도리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비껴 안은 거예요. 이러면 녹기금, 이러면 이 금자라고 하는 단어는 악기를 얘기하네. 어떤 악기를 얘기하냐면 검은고 가야금. 검은고나 가야금 같이 내가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선생님 검은고라고 쓸게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악기가 나오면 악기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흥치 고조, 근심 해소. 그럼 여기선 흥치를 고조하려고 쓰는 게 아니겠죠? 근심을 해소하려는 매개체예요. 그러면 화자가 얘들아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내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겨봐야겠다 라고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자, 점연화. 여러분 점연화가 노래예요. 자, 노래 한 곡조를 시름을 쫓아서 섞었하니. 그럼 여러분 시름을 쫓아내려고 근심 해소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니. 소상야후 대소리가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자, 우선 여러분 편법 두 개 찾을 수 있겠지.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대구랑 지규 사용하고 있어. 응? 대구랑 지규 사용해. 자, 근데 이거 옛날 이야기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사 어떤 게 인용됐는지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개의 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나랑 똑같거나 아니면 대조되고 있을 때 이 고사를 사용을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선 어떤 고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소상야후 대소리가 섰도는 듯이라고 하는 이 고사는 여러분 우리 그 태평성대 만든 임금님 두 명 있잖아. 중국에서 누구 있었어? 요 순임금. 맞아. 그래서 이러면 순임금이 죽은 거야. 그 순임금이 죽어서 이 사람이 성군이기도 했고 남편으로서도 정말 잘했나 봐. 그래서 아내들이야. 여러분 아내가 두 명. 여러분 이제 왕비가 두 명이 있었는데 아황과 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비들이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강물에 가서 강물가에서 막 울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우리 여러분 공무도화가 배웠던 거 생각해요. 공무도화가도 여러분 남편이 죽으니까 노래 부르고 따라 죽었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아왕과 여영도 같이 따라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강물에 가서 울다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자리에 여러분 대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원래 대나무는 여러분 그냥 푸른색으로만 자랐었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대나무들 보면요, 대나무들의 밤은 검은색 반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원래 대나무는 그런 반점이 없었대. 근데 아왕과 여영이 이 근처에서 울고 나니까 눈물이 대나무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눈물 자국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검은색 반점이 생겼대. 대나무랑 관련된 이야기지. 그래서 그 대나무에 반점이 생겼다. 이런 일화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소상야후의 대소리가 섰도는 듯이라는 건 여러분 이 아왕과 여영이 그 슬프게 우는 소리가 여러분 이 대나무에 반영된 것처럼 여러분 대나무 숲에 가서 비 오는 날 대나무 숲에 가서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비가 대나무 숲에 가면 대나무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이파리에 여러분 이 빗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 똑똑똑똑똑 그 소리랑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대나무 통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 올 때 그 바람 소리가 거기에 공명음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기서 대소리가 섰돈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대나무 반점을 만들었던 아황과 여영의 눈물 소리, 이게 다 눈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화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화를 보자. 화표 천년 벼락은 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선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년 동안 돌을 닦아서 신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새를 우리는 뭐라고 했더라?
무덤이었잖아. 여러분 신선이 타고나는 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1000년 동안 뒀다 가가지고 학될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얘들아? 근데 신선이 학이 됐대. 그래서 학이 되어가지고 막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야. 신선돼가지고. 근데 우연히 어디 딱 앉았는데 누구 무덤에 비석에 자기가 앉았대. 그 비석의 글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거기에 정명이라고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이러면 1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이제 돈 닦으려고 이제 세상 속세를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 무덤을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1000년 뒤에 얘들아 자기 무덤 위에서 얘들아 지금 앉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학이 되어가지고 세월에 대한 그런 무상감 때문에 그 비석에서 엄청 울었대. 그 학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구슬픈 학 울음소리. 그러면 두 고사 모두 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다 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원간염은 누구냐면 여러분 검은고소리예요. 그러면 검은고소리가 여러분 보조간염 여러분 어떤 소리처럼 들리냐? 구슬픈 여러분 이 대나무 소리 구슬픈 학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슬픈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악기를 연주를 했는데 신나는 노래를 연주한 게 아니라 슬픈 노래를 연주하니까 그 소리가 슬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5번 갈 거야 얘들아. 옥수에 타는 수단 옛 소리가 있다마는 여러분 옥수가 섬섬옥수거든. 섬섬옥수가 무슨 뜻이야? 섬섬옥수 예쁜 여자의 손. 그럼 손이라고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손에서 악기를 타는 수단 솜씨예요. 자, 그러면 내 손에는 여러분 이 실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옛날의 소리는 남아있는데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그럼 여러분 누구 귀에 들리겠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들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임의 부재를 얘기하죠. 임의 부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지? 얘들아 근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근심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남편의 부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그 고통 아까 괴롭다고 했잖아.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이 구애하여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간장이 어디야? 간장. 애간장이 어디야? 애간장. 내 장기를 애간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 애간장 여러분 장이 꼬여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장이 꼬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이 꼬이면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이건 얘들아 그 일어나서 걸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떼굴떼굴떼굴 응급실 가네 진짜. 응급실도 혼자서 갈 수 없어요. 나 너무 아파. 근데 여기 그 한 번 꼬이는 것도 아픈데 나 몇 번이나 꼬였다고 했냐면 9번이나 꼬여있대. 얼마나 얘들아 고통스러운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하게 자기 아픔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사에서 혹은 고전 시가나 소설에서 애간장이 끊어진다 혹은 여러분 내가 애가 끊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장기를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인 거니까 다 얘들아 과장을 사용해서 고통스러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그 근심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얘는 여러분 근심 해소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심 해소가 실패를 하더라. 자, 하나만 더 밑줄 그어서 정리해보자 얘들아. 어디 밑줄 그냐면 여러분 부용장을 적막하니에다가 밑줄 그을까요? 부용장이 적막하니. 자, 여러분 22년 여러분 이제 9월 모의고사에 화작에서 여러분 이제 1등급 커트라인 100점이었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너무 쉬웠는데 근데 이 규원가가 그때 나왔을 때 이 규원가에서 부용장이 적막한이라고 하는 선지가 있었는데 얘들아 이 문제의 오답률이 56%였거든. 그러니까 쉽긴 쉬웠는데 이게 제일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긴 한데 쉽긴 쉬웠는데
애들이 이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반 이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용장이 적막하다라는 건 여러분 이 작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동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동동에서 초가집이 셋이여 가만하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초가집이 가만히 조용히 있다. 자, 여러분 3인국 배웠던 친구들 생각해봐. 나위가 적막하고 장막이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집이나 장이 우리 저번 시간에 뜨면 커튼 같은 애들이거든. 장막.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나 집이 조용하다, 적막하다라는 건 집에 나 혼자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집에 여자 혼자 있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얘들아? 독수공방이라고 하거든. 이게 고전 시가에서 독수공방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가구가 나오고 적막하다, 조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내가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일시를 하거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 내 아이 상황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선지에 얘들아 기출에 나왔을 때는 이게 화자애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에 얘들아 어떤 감정을 동일시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 부용장이 적막하다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오답이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얘는 독수공방이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8번 차라리. 여러분 왜 차라리를 말 쓰냐면 계속 실패했으니까 차라리 잠이나 자야겠다. 잠이나 자서 꿈에서 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을 뭐 할 수 있는 공간이야? 해소할 수 있는 곳인 거야. 그러면 이 꿈은 내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꿈은 여러분 알잖아요. 꿈은 영원히 갈등을 해소할 수 없어요. 어떤 해소가 들어가야 돼? 일시적 해소의 공간이야. 자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일시적 해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앞에서 얘들아 저 사람 꿈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 표현이었는데 여기서는 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갈등 그래도 일시적으로도 해소될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단어죠. 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내 잠을 깨우는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얘네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뭐가 돼야 돼? 방해물이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 아까 방해물은 세모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세모 표시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꿈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곳인데 이 해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실패.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계속 뭔가 시도는 해요. 이 근심을 해소해 보려고.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41번 갈게요. 천상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7성 1년 1도 실기가 아니하거든. 그럼 자 여기 보면 견우직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자 이 견우직녀는 뭐가 막혀 있대. 얘네들이 만나려면 뭐가 막혀 있대요? 은하수가 막혀 있대요. 그러면 이 은하수가 이 둘의 방해물. 자 근데 이렇게 방해물을 받아도 7월7성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실기 잃어버리다 기약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기약이 뭐냐면 약속이니까 약속을 어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약속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우직녀는 아무리 얘들아 은하수처럼 커다란 방해물이 있어도 얘는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만날 수 있다. 자 근데 43번 우리 이미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져 있는가. 그러면 임과 나의 사이에는 여러분 뭘로 가려져서 막혀 있어 얘들아? 약수라고 하는 애가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면 약수가 우리 둘 사이의 방해물. 그러면 얘도 방해물이
하지만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견우직녀는 나랑 동일시하려고 쓴 거야? 아니면 나랑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대조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쓰고 있는 설황거죠.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 대조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자. 얘들아 6줄 남았어. 얘들아 6줄. 넘어갑시다. 45번. 자, 여러분 이제 잠자는 것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난간에 비껴서서 임 계신 곳을 가신 곳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남편을 기다리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여러분 초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초자가 무슨 초자예요? 풀초자에 로자가 얘들아 비우자가 들어가 있네.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겠다. 그치? 이슬 로자예요. 그러면 풀리의 이슬은 언제 생겨? 시간을 보면 새벽에 생기는 거거든? 그럼 얘는 새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의미 두 가지. 고전 시가에서 얘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의미기로 하냐면 풀리의 이슬은 여러분 영원해요? 아니면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매일 아침마다 사라지잖아. 그리고 해만 뜨면 사라져. 그럼 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인생무상이야. 그래서 인생무상을 나타낼 때 초로 같은 인생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우리 민요나 트로트 들어져 보면 초로 같은 인생 이런 말들 쓰거든요. 그게 인생무상이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이슬이 맺혀 있다는 말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이걸로 해석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모운이 지나갈 때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모운할 때 모자는 우리 저번에 조모 하면서 했어. 조모. 조가 아침 조자에다가 저녁 모자거든요. 그러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네. 그럼 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 화자는 잠을 깬 상태로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지나서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기다릴 때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 서럽더라. 근데 여러분 새소리가 서러운 거야? 그냥 내가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 거거든? 그러면 내 감정이 여기에 또 들어가네. 그러면 얘가 감정이입의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 3개, 그 다음에 감정이 2개 쓰고 있는 거야.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는 하지만 선생님 왜 이거 많다라고 해석해? 하나니까, 그치? 많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홍안도 여러분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야. 자, 안자가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붉은 얼굴은 뭘 얘기하냐면 생기 있는 얼굴, 즉 젊은 얼굴,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박명, 미인박명이란 말 들어봤어 얘들아? 미인박명. 미인은 운명이 기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구한 운명이란 뜻인데, 그러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예쁜 얼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기구한 운명은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제일 기구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그냥 던지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그 서리법을 써서, 자,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기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를 탄식하고 있으니까 자탄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자기 삶이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 연민도 하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사는 건 이거는 아마도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그러니까 즉 님이 얘들아 내 오면 난 살아가는 거고 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임 때문에 얘들아 내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 임 때문에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무슨 태도가 들어가야 될까? 임을 원망하는 거야.
자기 탓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더 많이 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규원가는 여러분 22년에도 연계가 됐을 때 현대어 풀이를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이런 기출에 출제를 했어요. 그 여기도 선생님이 얘들아 한자나 이러면 현대어 풀이를 얼마나 안 고치고 해놨거든 얘들아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러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연계된다고 하면 여러분 OX는 여러분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어요. 숙제 해오시고 선생님이 어딜 가냐면 111쪽에 규수 상사곡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 더 볼게요.